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와우넷 스페셜 김진아입니다. 높은 수익을 향해 꿈꾸는 성공을 향해 간절한 소원을 빌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꿈을 이루어드릴 가장 든든한 동아줄, 가장 확실한 파이프라인 설계자를 소개합니다. 이 세 자리 수익률로 검증된 와우넷의 전설 송재호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대표님 스페셜에서는 처음 뵙습니다. 와우넷 스페셜 오늘이 1강인 만큼 소감 먼저 들어보고 시작해 볼까요? 네, 와우넷 스페셜에 이렇게 좀 출연해 서 정말 영광이고요. 제가 이 출연하는 시간에 여러분들께 정말 드릴 수 있는 거는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들 그리고 어떤 섹터를 보는지 그런 부분을 중점으로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 소감보다는 각오에 가까운 대표님의 말 들어보니까 벌써부터 정말 든든한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 1시간 그리고 앞으로 이어질 강의들 우리 송재호 대표님과 함께 하시면서 내 계좌에 홈런 같은 수익을 가져다줄 전략들 가득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대표님 이번 와우넷 스페셜 제목이 1타 고수의 매매 특강이에요. 이어질 8강 앞으로 어떤 내용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네, 그동안 이제 세 자리 종목도 많이 배출해내기는 했는데, 결국은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하기 성공하기 위해서는 어떤 섹터를 보느냐가 중요하고요. 또 그게 바로 이제 기본적 분석이고, 또 우리가 저점에서, 이렇게 세 자리 수익이라든 두 자리 수익을 내려면 그래도 저점에서 사야 되는 게, 가장 키포인트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총 8강에다가 업종 섹터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릴 겁니다. 주로 이제 반도체, 그리고 지금 조법권 바이오라든 2차전지, 자동차, 로봇, 다양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밸류체인, 결국은 이제 종목을 선정하는 데 있어서 강한 밸류체인을 강조를 많이 해드리고 있는데 강한 밸류체인이 형성되면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이거를 통해서 매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될 수 있는 추세 매매법부터 해서요, 수급주부터 해서 이렇게 다양한 컨셉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8강.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한강 정말 정성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정말 8강 동안 이 주도주가 될 섹터에 대한 이야기, 또 추세, 매매 등 수익을 가져다줄 유익한 이야기 가득 준비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인 오늘 추세 매매에 관한 내용 준비하셨다고 들었어요. 대표님께서 생각하시는 추세 매매 핵심 무엇인지 먼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 핵심은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투자자의 성향에 따라서 단기 투자하신 분 계시고 이제 중장기 투자하신 분도 계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단기적으로 우리가 짧은 수익보다는 보통 보면은 이제 그 주도주들이 올라오면 대표적으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템버거 종목이 됐죠. 근데 이런 추세를 타고 가는, 그러니까 상승 추세를 타고 가는 종목들은 대부분 이제 추세를 타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셨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이 추세 매매법, 그리고 제가 최근에 소개했던 제주반도체도 700% 정도 올랐는데요. 이렇게 추세를 알고 간다면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데 그 부분을 키포인트로 오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추세를 알고 가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 이 유명한 투자자들의 격언이나 또 투자 기법 중에서는 추세 전환을 주목하라는 내용이 많은데요. 추세 전환 시점을 쉽게 파악하고 또 대응하기 위한 전략이 따로 있을까요? 네, 저는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리는데, 우리가 주식은 이제 확산과 수렴이거든요. 보통 그 많은 종목들 같은 경우 보면 이제 확산했다가 조정을 거치면서 수렴합니다. 수렴한 이후에 다시 확산이 이루어지는데요. 추세 전환이라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거든요. 하락에 하면 조정이 이어지고 그 수렴한 이후에 거기서부터 이제 거래가 실리면서 반등했을 때, 상승했을 때, 그때가 바로 추세 전환 신호입니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를 알고 가는 게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적으로 제가 그 상한가 종목들을 올해 한 7개 정도 잡아냈는데 그 저점에서 추세 전환 시점, 네, 거기서 잡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추세 전환 시점을 강의에 오늘 풀어드릴 테니까요.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오늘 강의도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시장의 상승을 주도하는 건 단연 외국인 투자자입니다, 대표님. 이 외국인들이 AI 반도체와 또 저PBR 종목 중심으로 매수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이런 매수세가 다른 업종에도 이어질 수 있을지, 있다면 어떤 업종에 이어질지도 궁금하실 것 같아요. 네,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이제 12조 원을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상당히 역대급으로 매수하고 있는데 제일 먼저 많이 사고 있는 쪽은 당연히 AI 반도체 쪽하고 저 PBR에 대해서 올해 들어서 이제 정부에서 밸류업 프로그램을 좀 확대할 걸로 보기 때문에 여기에 따라서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데 최근 이런 주도주가 이제 시행하는 구간에서 대표적 성장주 2차전지 쪽하고 이제 바이오 쪽
이렇게 어떤 외국인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들어서는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성장주들이 주도주가 쉬어가는 과정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전략성을 봤을 때는 투트랙 전략으로 가치주와 성장주를 같이 보는 어떤 전략을 이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래야 되냐면, 저도 이제 그런 내용을 한번 정리해서 PPT를 한번 다시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게 되면, 하면 보이시면요. 일단 우리 시장의 이제 가치주 성격에서 봤을 때는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출하고 연결점이 있는데요.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 가치주면서 그 성장산과 연결되기 때문에 성장주로도 분류가 됩니다. 2월 달도 수출 데이터를 보게 되면 상당히 강한 어떤 66%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추가적으로 이 3월 달에서도 지금 어떻게 보면 연휴 기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20% 반도체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반도체 쪽이 좋아지는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회복으로 이어질 걸 보고 있고, 수출 같은 경우도 지금 전반적으로 설 연휴에 불구하고 4.8% 키포인트를 알려드립니다. 그리고 그동안 문제됐던 중국 쪽의 흐름에서도 회복을 좀 하는 시점들이 보여주고 있고요. 또 하나가 우리가 알아둘 부분은 뭐냐면 이런 저 PBR 쪽에 대해서 반도체는 회복의 시점이 될 것 같고, 저 PBR에서 일본을 보면은 본격적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올해 5월달, 6월달 연결해서 또 추가적인 세미나가 있죠. 그래서 아마 봤을 때는 퍼가 한 배에서 두 배로 넘어갈 시점이 연결된다면 분명히 저 PBR 되어 있는 우리 저평가 종목들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정상 6월달에 가이드라인이 나오고요. 그래서 3분기 정도에는 밸류 지수가 나올 것 같습니다. ETF도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에 페입되는 종목들이, 후보 종목들이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갈 것으로 보여서, 여기 아까 말씀드린 저밸류에 되어 있는 섹터들, 특히 여기에 보니까 대표적으로 일본에 연결 보니까 반도체, IT 하드웨어, 자동차라는 제약바이오, 결국은 지수에 편입된 거 보면은요, 결국은 ROE가 좋은 기업들, 어떻게 배당할 수 있는 기업들, 자산을 매입할 수 있는 기업도 보면 대체적으로 실적이 좋아진 쪽에서 나왔다는 점을 기억하신다면 이 중요한 섹터 안에서 좀 이어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올해부터 금리 인하가 점진적으로 3회 정도, 그리고 내년 4회 정도 있기 때문에 그동안 소외됐던 대표적 성장주, 바이오 섹터라든지 2차전지도 쉬어갈 만큼 쉬어갔기 때문에 주목을 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고, 모멘텀이 있죠. 4월 달에 암학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3월 달에 반영될 것 같고요. 6월 달에도 또 학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조정 나오고 나서 또 5월 달에 초록 발표가 있겠죠. 참가한 기업들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지금 엔비디아 같은 경우 상당히 주가가 좋은 모습 보이고 있다가 최근에 흐름에 조정이 나오는 모습도 보이지만 3월 18일 정도에는 또 엔비디아 관련해서 AI 컨퍼런스가 있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엔비디아 새로운 제품도 나옵니다. 그리고 구글하고 애플도 AI 컨퍼런스가 있기 때문에 AI에 대한 부분은 계속적으로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점들 말씀드리고요. 결국은 바이오에서도 신약 관련해서요. 빅파마대 특허 만료가 2017년도부터 몰려있기 때문에 신약에 대한 라이센스를 통해서 신약 개발이 빅파마들이 연결된다면 우리나라 신약 기업들에게도 긍정적으로 이어질 걸 보였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성장주하고 가치주의 투트랙 전략을 가지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성장주와 가치주의 투트랙 전략이 필요하겠다. 업종별 순환매 확대를 위한 대비가 필요하겠다. 빠르게 키포인트 짚어주셨습니다. 네, 대표님, 오늘 이어지는 강의에서 반도체 밸류체인 핵심 종목과 또 중장기 추세 매매 전략에 대해 자세하게 알려주실 텐데요.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는 언제 어디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이 짧은 시간에 진행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매주 화요일 날 장중 공개 방송하고 야간에 8시 반 정도에 시작되는 야간 공개 방송 오신다면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으로 제가 유튜브 채널 고수 송기혁TV 오신다면 여러 가지 다양한 섹터에 대한 종목들을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국경제TV 입장하시면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여하셔서 송재호 대표님과 함께 시원한 한방을 위한 투자 전략들 가득 챙겨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오늘은 추세 매매 전략에 대해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대표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이어지는 강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급변하는 주식시장에서 성공을 단숨에 거머쥐고 싶으신가요? 높은 수익률을 자랑하는 일타고수들의 핵심은 변화하는 추세에 있다고 하는데요. 국내외 주식시장의 추세를 분석해 상승할 종목을 재빠르게 파악하는 고수들의 전략, 송재호 파트너가 소개합니다. 오늘은 단기, 중장기 추세 매매법과 일타고수들의 핵심 투자 전략을 담은 반도체 밸류체인을 분석합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송지호 파트너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8강 중에 오늘은 이제 첫 번째 시간으로요. 반도체 밸류체인 종목, 핵심 종목에 대한 이야기 해드릴 겁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무리 좋은 추세에 대한 종목을 투자하더라도 모멘텀이 확실해야지 그 종목들이 추세를 타면서 올라가겠죠. 네, 그런 컨셉으로 8강에서 각 섹터 중요한 주도주가 될 수 있는 섹터들 분류해서 밸류체인 종목을 준비했습니다. 나중에는 이제 2차전지, 자동차, 바이오, 로봇이라든지 다양한 섹터에 대한 준비를 해놨으니까요. 그 점 먼저 말씀드리고 오늘 그 매매하는 방법에 있어서는 이제 단기, 중기 전략 매매법에 대한 추세 매매법에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이렇게 정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주식에서 성공 투자하기 위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 기본적인 분석, 즉 모멘텀이 있어야 되겠죠. 네, 이 부분. 그리고 이 모멘텀이 핵심이 될 수 있는 종목을 통해서 길적으로 저점에서 매수하고 이제 상승했을 때 매도하는 전략들. 그래서 두 가지가 만났을 때 상당히 시너지 효과를 누릴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컨셉을 중요해서 준비한 이유가 모멘텀을 쓸 수 있는 게 이제 밸류체인이 될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길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이제 추세 매매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준비를 했고요. 네, 결국은 이제 우리가 모멘텀에 대한 부분을 먼저 찾아간다면, 결국은 이제 저는 이제 이게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대부분 우리나라 수출 같은 경우에도 미국 쪽의 흐름들을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동안은 중국 쪽에 대한 이슈에 연결됐는데 지금 미국에서 AI 쪽을 투자하고 있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AI 반도체가 핫하게 가는 부분들, 그리고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도 그렇고 2차전지도 다 미국하고 연결돼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 첨단물 공급망과 연결되기 때문에 이런 핵심적인 섹터에 대한 이해도를 갖고 한다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진출하는 부분에 관련되어 있는 밸류체인이 연결되어 있는 한국의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고요. 네. 그래서 이 시간 첫 번째에서 제가 어차피 추세 매매한 과정에서 반도체의 핵심적인 밸류체인을 가지고 가시면 좋을 것 같다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강한 밸류체인은 그 관련된 기업들, 대표적으로 우리 한미반도체라든지 이오테크스, STI 이런 기업들을 보시면 이슈페타 지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적인 이제 상승의 흐름도 이어가고 있잖아요. 결국은 이제 이런 AI 반도체하고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가격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후속주에 대한 궁금증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여러분들께 핵심적으로 앞으로 어떻게 움직이는지 거기에 관련된 기업들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그 점 말씀드리고요. 결국 AI 반도체에 맞춰가지고 첫 번째 말씀드립니다. 빅테크 기업들이 지금 어디에 투자하고 있습니까? 네, 빅테크 쪽에 계속 투자 경쟁하고 있죠. 아마존, 메타 모든 기업들이요. 이번에 특히 애플까지 이제 연결해서 온 디바이스 에이즈 그 투자 확대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핵심적으로 연결된 게 반도체 쪽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우리 알아두실 필요가 있겠고요. 빅테크 기업들의 시총을 보면은 상당히 크죠. 네, 대부분 이렇게 구글도 그렇고요. 네, 여기 보면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중앙에 있는 섹터가 바로 반도체입니다. 빅테크만큼이나 네, 그 관련해서 반도체 섹터가 크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점에 봤을 때는 같이 간다고 봐야 되겠죠. 네. 그래서 AI 반도체 경쟁이 지금 관련해서 엔비디아가 지금 독식하는 구조이지만 지금 AMD도 뒤따라서 AI 반도체를 만들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엔비디아라든지 이 AMD가 만들면 여기에 들어간 HBM 관련해서 삼성전자하고 또 SK하이닉스 같은 기업들이 수혜받게 돼 있죠. 네, 그런 부분들이 밸류체인에 딱 연결돼서 수혜가 연결될 것 같습니다. 본격적으로 가장 수혜가 되고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보면요. 상당히 한 1년 동안 보면 가파른 실적의 분기 실적입니다. 그래서 한 60억 불 수준에서 지금 분기 실적이 220억 불로 증가하는 거 보면 이런 부분이 이제 우리나라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전체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낙수 효과가 이제 점진적으로 시찰도 나타날 것 같아요. 최근에 그 대일의 그 실적 보고 발표 이후에 보면 전반적으로 AI 들어가는 서버 쪽이 투자 확대 소식 때문에 대표적 대리 서버 쪽에 관련된 기업인데요. 이런 부분 때문에 실적이 좀 좋게 나오면서 하루 사이에 30%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후속으로 연결된 시차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PC 시대였지만 지금 모바일 AI 시대입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인텔이 CPU죠. 네, 그 AMD하고 CPU. 컴퓨터 사게 되면 CPU를 사고 그래픽 카드 쪽이 엔비디아 쪽이고 네, 메모리가 삼성전자 아니면 SK하이닉스를 좀 장착하면 기본이었는데요. 지금은 AI 쪽에 연결되면서 어떤 현상이 나오냐면 자체적으로 반도체를 설계를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리가 핸드폰 시대에서는 애플이
주도하면서 자체적으로 반도체 설계해서 TSMC라는 삼성전자 쪽에다가 이제 이탁 생산을 맡겼었죠. 그게 파운드리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런 AMD도 그렇고요. 다양한 엔비디아 같은 이런 회사들, 애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이제 반도체 공장이 없기 때문에 이탁 생산을 합니다. 시대 반도체 쪽은, 그러니까 우리가 대표적으로 반도체는 시대 반도체하고 메모리 쪽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에서 수혜가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우리가 파운드리에 대한 시장과 연결되면서 시대 반도체하고 메모리 쪽이 커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입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한번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뭐 서버라든지 우리가 PC도 마찬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아까 보여드린 이제 CPU가 있죠. CPU는 이제 대표적으로 인텔하고 이제 AMD가 주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래픽카드 쪽, GPU는 이제 그래픽카드 엔비디아가 주력했습니다. 주로 이제 게임이라든지 모니터에 이렇게 그래픽 쪽으로 연결되어 있는 그런 어떤 제품이었는데, 보통 이제 우리가 그 CPU의 특징이 뭐냐면 우리가 명령을 하나씩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를 한꺼번에 처리하지 않고요. 하나씩 순서대로 처리하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AI 쪽은 여러 명령을 한꺼번에 수행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GPU가 그런 실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래픽 쪽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되는 AI 반도체 찾다 보니까 GPU가 주목을 받았던 겁니다. 그래서 CPU하고 짝을 이루고 있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게 시스템 반도체 쪽이고요. 여기 DDR이 메모리 쪽입니다. 그리고 저전력 반도체가 LPDDR 쪽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CPU하고 연결되어 있는 이제 DRAM 쪽이 바로 GDDR 제품입니다. 근데 이게 성능적으로 좀 높긴 하지만 앞으로 이 그래픽카드 쪽에 쓰이는 거는 GDDR이 쓰이지만요. AI 쪽에 쓰이는 것은 실적으로 성능이 워낙 높게 올라가다 보니까요. 그래서 이걸로 안 되다 보니까 여러 개의 칩을 연결해서 만든 HBM이라는 반도체가 주목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다 이렇게 실적으로 있었던 제품인데 여기에 최적화되다 보니까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는 점이에요. 그리고 CSL도 원래 있었던 제품입니다. 인터페이스가 이렇게 CPU하고도 연결되어 있고 GPU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모리 쪽하고 대용량하고 연결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CPU의 어떤 인터페이스, GPU와 인터페이스 서로 간에 일을 해줄 수가 있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점을 갖고 있다 보니 차세대 들어가는 AI에 들어가는 이제 HBM 다음으로 후속 차세대 그 AI 그 메모리 반도체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볼 부분 이런 부분이겠죠. 그래서 DRAM 쪽은 결국은 HBM이라든지 CLS, DDR5 모두 같은 DRAM입니다. 같은 형제에서 나왔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키포인트로 이 구조를 알아두시면 반도체 이해하시는데 더 좋을 것 같아서 한번 전략적으로 한번 보여드려 보고요. 결국은 이 웨이퍼상에다가 회로도를 그려넣는 과정이 전공정입니다. 이 안에다가 실적으로 회로도를 그려넣죠. 이 웨이퍼를 가서 절단해가지고 하나씩 만들었던 칩에 패키징하게 되면 DDR 제품이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요. 실적으로 이런 제품들이 뭐 그래픽카드에 DDR 제품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이걸로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개발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칩을 여러 개 연결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이 칩 보통 지금 4단짜리죠. 칩을 4개 잘라서 올린 겁니다. 연결한 거죠. 실제로 이제 4단짜리 그리고 8단짜리 지금 이제 삼성하고 하니스가 12단짜리. 그러니까 실제로 이게 올라가게 되면 메모리 양이 커진다는 거겠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더라도 여기에 보면 이제 보통 DDR 제품들은 밴드 실질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워낙 작지만 실질적으로 여기에 들어가는 HBM 같은 경우는 1024 비트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이제 DDR HBM4 같은 경우는 이제 2048 비트 그러니까 엄청난 용량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적으로 해서 이렇게 위에서 바라보는 이런 구조입니다. 삼성하고 하니스. 그래서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다는 거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AI 반도체는 결국은 우리가 GPU가 있지만 실적으로 이제 옆에서 역할해주는 그 HBM이 또 DRAM 쪽으로 연결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래서 핵심은 이제 HBM 쪽으로는 이제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하니스가 한 90% 정도를 점유율을 차지할 것 같습니다. 후속으로 마이크론이 이제 뒤따르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봤을 때는 10% 정도를 점유율을 차지할 걸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세계사 이에는 이 HBM을 만들 수 있는 어떤 기업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국 기업 같은 경우도 이런 쪽을 못 따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 AI 들어간 HBM 쪽으로는 수혜가 클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삼성전자하고 하니스의 밸류체에 연결되어 있는 HBM 관련주 한번 이제 간단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공정에서 하니스 쪽으로 연결된 다이시 쪽에 연결된 기업이 이제 한미반도체고요. 삼성 쪽으로 연결된 다이시는 이오테크니스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또 여기에 다이 어태치 관련해서 특별적으로 이제 연결되어 있는 게 기업이 이제 한미반도체하고 프로텍입니다. 그래서 다이 어태치 관련해서면 이제 실질적으로 그 삼성전자 쪽에 연결된 게 프로텍이라는 기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칩을 또 이렇게 칩끼리 연결하는 부분들이 연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딩 붙인다는 거죠. 한미반도체가 네, 에스칸스 쪽으로 연결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미반도체가 이제 많은 곳에 이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니플로 장비 쪽. 네, 아까 칩 안에서 이제 칩 그 마이크로 범프를 실적으로 이제 붙여주는 역할을 하는 장비 쪽이죠. PS 콜딩스와 SI가 양사에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마이크론이 대표적으로 패키징 기업들. 그리고 네테스 쪽은 이제 그 시테 반도체 쪽. 네, SF 반도체는 또 모바일이라든지 서버에 연결되어 있는 패키징 회사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하고 하니스도 연결되어 있는데 삼성전자 비중이 좀 큰 편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하여튼 이런 반도체 수출에 대한 불량들이 증가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면 앞으로 메모리 가동률이나 이런 게 이제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동률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재고의 문제 때문에 감산을 했었죠. 네, 감산이 이제 요즘에 가동 올라가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제 가격도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재고가 바닥나고 이어주고 아래쪽 내려가고 있고 가격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게 그런 부분에서 D램 쪽에 증설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동안은 이제 후공정 쪽에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았는데 앞으로는 이 재고가 줄어들면서 가격이 올라오고 있어서 종공정에 대한 부분들 우리가 포커스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이제 반도체는 다양한 새로운 산업이 나올 때마다 함께 성장했습니다. 핸드폰이 나오거나 스마트폰이 나왔을 때, PC가 나왔을 때, 그리고 이번에 AI 쪽. 그래서 이런 부분을 중요한다면 결국은 반도체 앞으로 그 후공정이 주목을 받았죠. 근데 증설로 간다면 또 전공정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8대 공정을 알아두시면 거기에 핵심줄을 한번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웨이퍼 제조 공정부터 산업공정, 포토공정, 식각공정, 이렇게 증착공정부터 금속 배선, EDS 공정, 마지막 패키징 공정. 지금까지 주목받았던 거는 이제 패키징 쪽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그래서 앞으로는 만약에 증설하게 되면 이쪽으로 흐름들이 넘어오겠죠. 그래서 많은 이제 앞으로 전공정 관련 기업들, 뭐 캐시텍이라든지, 뭐 테크인이라든지 중간에 이제 연결된 기업들, 또 PSK 같은 기업들 뭐 방송에서 많이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종목들이 올라오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 웨이퍼를 제조하는 공장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모래를 통해서 추출하는데 이런 모양입니다. 인꽃이라고 하는데요. 이걸 진짜 절단합니다. 예, 얇게 절단하면 이런 웨이퍼가 나옵니다. 실제로 이 웨이퍼에다가 우리가 회로도를 그려넣기 때문에 일단 이 웨이퍼 제조 공정 간단히 보여드리고요. 실제로 이렇게 명칭은 이제 우리가 칩 아까 보셨죠. 그러니까 이 웨이퍼에다가 실적으로 이제 그 설계도를 이제 그려 넣는데 이 하나의 작은 이 통으로 그려 넣는 게 아니라요. 이 안에 작은 직사각형이 보일 겁니다. 이게 다이라고 합니다. 칩. 그래서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다가 실적으로 칩을 안에다가 이제 반도체 설계도를 그려 넣는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게 두 번째가 산하공정인데요. 예, 그러니까 첫 번째 공정에는 이제 관련된 기업이 이제 주목받는 기업이 별로 없고요. 두 번째 산하공정이 반도체 표면에 보호해주는 실적으로 이제 먼지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보호하기 위해서 산하공정이 연결됩니다. 그게 바로 산하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정 안에서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반도체 이 직접 회로 관련 IC라고 하는데 예전에는 이거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 반도체는 실적으로 우리가 뭐 다이오드, 뭐 트랜지스터, 우리가 뭐 기술 시간에 이거 배우면 우리가 뭐 라디오 만들 때 보면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실적으로. 근데 예전 반도체는 다 이거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크다 보니까 엄청 다 컸죠. 네, 들어가는 이 부분들을 실적으로 해서 설계도를 만들어가지고 실적으로 이렇게 칩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연결해서 그려 넣는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좀 그 연결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변환기가 있었는데 간단하게 한번 우리가 참고상으로 우리가 이제 상시선에서 말씀드려봅니다. 실질적으로 이렇게 칩 안에다가 회로도를 여러 층을 통해서 그려 넣는 방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예전에는 아까 말씀 다이오드 같은 그런 제품들을 직접 써서 만들었는데 그게 한계가 있겠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가 나왔고요. 그래서 1958년도에 관련해서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에서 이제 실적으로 이런 그 기술의 변화를 줄 수 있는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있었고요. 1960년에 이제 벨 연구소에서 한국의 공학자 강병 박사하고 또 마틴 아탈라라는 분이 실적으로 반도체 설계 관련해서 이렇게 실적으로 트랜지스터를 연결한 부분들,
설계도를 그려놓는 과정에 이제 어떤 기술 개발 통해서 반도체가 상당히 이제 그때부터 변환점을 보였는데요. 중요한 점 우리나라 분이 좀 했다는 점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어 보여서 다시 한번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두 번째 관련해서 아까 말씀드렸죠. 설계가 중요하겠죠. 이게 반도체를 우리가 이제 그 웨이퍼에다가 이제 그려 넣을 텐데 그러기 넣기 전에 설계 업체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펜리스 기업이라고 하죠. 네, 펜리스 기업도 공장이 있지 않고 실적으로 설계하는 기업입니다. 첫 번째 제일 먼저 주목받았던 그 기업들이 뭐냐면 설계하기 전에 이제 기본 블록을 만들어주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IP 쪽이죠. IP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우리가 미국의 안 같은 기업이잖아요. 상장된 기업 중에. 그래서 영국에 회사인데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데 안 같은 기업이 이제 대표 기업입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칩스앤미디어, 퀄리타스 반도체가 여기에 관련된 기업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에 이제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을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한번 정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여기에 이제 페니스 이걸 기본 블록을 받아다가 실적으로 이제 디자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기 전에. 그래서 설계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오버 반도체, 그리고 제주 반도체, 텔리치스 같은 기업이 우리나라 이제 상장 기업하고 연결되어 있고요. 제주 반도체는 이제 메모리 쪽에 관련해서 상당히 이제 주목받았던 기업입니다. 유일한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온 디바이스 AI 쪽으로 연결돼서 한번 주목을 받았었고요. 또 실적으로 마지막 그 공장에 넘어가기 전에 디자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받아서 펜리스 받아가지고 실적으로 이제 마지막 백엔드 그 어떤 설계 작업이 이루어지는데요. 그게 바로 에이징 랜드, 가움치스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수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알아두시면 나중에 또 반도체에 있어서 다시 기회 온다면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잡아갈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설계도를 받아가지고 실적은 이제 공정에서 포토 공정에서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걸 일일이 그려놓을 수 없기 때문에 마스크를 만듭니다. 대표적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제 마스크, 네. 지금 EV 쪽으로 많이 주목받을 때 블랙 마스크라고 하는데요. 이 안에다가 실적으로 마스크를 만듭니다. 헤로도를 만들어서 실적으로 여기에 가져다가 포토 공정에서 사진 기술처럼 빛을 쏴서 찍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해서 이제 그 마스크를 통해서 이제 연결돼서 사진 찍는 기술로 복사를 하게 되는데요. 첫 번째 A4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강가게 뿌립니다. 강가게 뿌리는데 대표적으로 포토레이스트.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반도체 분량이 많이 좋아지면 메모리 쪽이 좋아지면 대표적으로 여기에 핵심적으로 동진 세미캠 같은 기업이 수혜받겠죠. 그래서 위에서 어떻게 보면 사진기술 빛을 통해서 여기다가 비춰서 이제 만들어진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포토공정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아까 마스크 보여드렸죠. 실제로 아까 제품. 그래서 빛을 쏘면 이 회로 패턴만 이렇게 딱 찍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찍히게 되면 실적으로 이제 그 빛에 통과된 부분만 빛이 여기에 포토레이스가 없어지거나 반대의 부분에 연결돼서 빛이 통과된 부분에서 나머지만 남거나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핵심을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빛이 통과된 부분에 헤로 패턴만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포토공정에. 그래서 대표적 관련된 기업이 어떤 동지 세미캠 같은 기업이고요. 그래서 포토공정에서 한번 관련된 기업을 한번 말씀드리보면 아까 포토레이스 원재료 관해서 동지 세미캠 대표적인 기업이죠. 네, 대표적으로 3D 랜드 쪽에서는 글로벌 1위 기업이고 또 여기에 EV 공정 관련해서도 동사가 또 개발해놨기 때문에 그리고 말씀드리고 ENF 같은 경우는 실적으로 이제 관련을 보면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에 들어가는 포토레이스트 그리고 작은 기업으로 YC캠이 있습니다. 아까 블랙 마스크 아시죠? 네, 블랙 마스크 EV 쪽으로 연결된 기업이 이제 SNS텍이 있고요. 네, 그리고 펠리크 관련 기업들, 아까 이제 블랙 마스크에 연결되어 있는 이제 관련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FST, SNS텍이 연결되어 있고요. 네, 그리고 EV 리페어 장비 쪽으로는 파크 시스템즈. 그러니까 EV 쪽이 지금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이제 미세화되잖아요. 우리가 뭐 AI 반도체 쪽은 그래서 지금 대부분 공정들이 EV로 넘어갔는데요. 그래서 EV 쪽으로 파크 시스템즈, 오버레이 장비 쪽으로 오로스 테크놀로지 같은 기업이 이 포토 공정에 연결되어 있는 장비하고 소재입니다. 그리고 시각 공정이 있는데요. 시각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반도체 회로 패턴을 그리면서 필요 없는 것들 있잖아요. 네, 짧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제 필요 없는 이제 그 소재, 특히 아까 이제 빛을 쐈을 때 산화막을 없애준다든지 연결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또 여기에 특히 이제 포토 감가객 포토레이스트를 마지막에 없애줘야겠죠. 헤레 패턴을 남겨야 되니까 이제 자기 일을 다 했으니까 이런 실적으로 반도체 관련해서 끝나고 나서 이제 실적 포토공정 끝나고 나서 이걸 제거해 줍니다. 그래서 시각 공정이 바로 이런 공정이라고 말씀 드리고요. 그래서 시각 공정으로 보면은 이제 여기에 관련된
네, 에칭 장비, 식각 장비 쪽으로 대표적으로 PSK가 있고요. 또 테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테스 쪽. 그래서 테스는 이제 메모리도 되고 연결된 부분에서 앞으로 이제 파운드리하고도 연결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APTC 기업이 이제 장비 쪽 연결돼 있고요. 또 거기에 들어가는 가스라든지 특수가스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오닉 머티리얼즈, 후성이라 이런 기업이 연결돼 있습니다. 그래서 후성 같은 경우는 이제 2000집 쪽에 연결된 점이 크죠. 그래서 오닉 머티리얼즈가 특수가스가 연결돼 있고요. 거기에 들어가면 또 식각 소재 쪽 부품. 이게 공정이 뭐냐면 이제 그 회로 패턴이 복잡해지잖아요. 갈수록 그러면 이런 공정의 반복이 많아집니다. 그러니까 포토 공정도 많아질 거고 식각 공정도 많아지죠. 이런 소모품들이 많이 쓰입니다. TCK, 웰덱스, BCNC 같은 기업이 이제 들어가는 소재 부품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식가격이 또 들어가거든요. 대표 기업이 이제 솔브레인이죠. 솔브레인 같은 기업들, 또 동지세미캠, ENF 테크놀로지. ENF 테크놀로지는 또 실체 반도체 쪽이 강하다고 말씀드렸었고요. 또 아까 식각 소재 부품 안에서 이제 연결해서 옆에 있어가지고 빠뜨렸는데 하나 마트리얼즈하고 오닉 QNC가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밸류체인은 식각 공정하고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네, 그 다음에 증착 공정입니다. 증착 공정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죠. 반도체의 칩 안에 그 큰 이제 회로를 그려내기 때문에 확장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층을 올립니다. 층층이 올립니다. 이렇게 층층이 올리면서 쌓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 반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고층 그 빌딩을 높이는 것처럼요. 층층이 올립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회로에 대한 그 어떤 패턴들을 보호를 해줘야 되겠죠. 구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그걸 방막을 만들어주는데요. 그 방막을 만들어주는 얇은 막 만들어주는 게 바로 증착 공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는 증착 공정, 포토 공정, 식각 공정, 세정 공정. 실적으로 이제 세정 공정 같은 경우가 이제 이렇게 공정이 이제 반복되면 더러워지겠죠. 불순물을. 그래서 이렇게 좀 깨끗하게 제거해주는 공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포함이 돼서 반복된다고 보시면 돼요. 회로 패턴 그려는. 그래서 이렇게 증착 공정은 이런 공정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다 포함이 돼 있죠. 세정 공정 안에 있는 어떤 관련 기업을 보면 대표적으로 여기에 PSK 홀딩스, 테스, 제우스, 코미코, 캐시텍, LTC 같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기업들은 이제 주가가 갈 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죠. 네, 그리고 이 오염을 이제 제거하는 장비 쪽 디바이스 ENG 기업이 있고요. 그리고 RPG 쪽으로 이제 뉴파워 플라즈마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산화 수사 쪽, 가산화 수사 쪽으로 보면 대표적으로 한솔 케미칼하고 OCI가 관련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증착 공정으로는 보면은 특히 이제 그 아까 말씀드렸죠. 네, 막을 만드는 기업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그 어떤 핵심적인 장비라 보시면 돼요. 유진테크가 연결되어 있고요. 그 SK하이닉스하고 연결된 기업이 대표적으로 주성 엔지니어링 쪽입니다. 그러니까 주성 엔지니어링은 이제 삼성에는 공급을 못하고 있고요. 이제 SK하이닉스 쪽에 이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원익 IPS하고 테스라는 기업이 이 관련해서 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점 말씀드리고요. 프리커서 또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기업이 이제 실질적으로 증착 공정에서 들어가는 이제 소재 쪽에 보시면 되겠고요. 솔브레인 관련된 기업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한솔 케미칼, 오닉 머티리얼즈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이크 머티리얼즈, 네, 오닉 QNC, 오션 블리치, 동진 세미캠, YC캠, JI테크 이런 DNF, 덕산 테코피아 이렇게 많이 있는 거는 결국은 이쪽에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반복되는 공정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양한 기업들이 또 벨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네, 그 점 한번 연결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에 회로가 그려지게 되면 이제 소재가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울퉁불퉁하거든요. 회로도가. 그래서 이거 깎아줍니다. 깎아주는 그 패턴 CMP 연마 공정 쪽이죠. 그래서 캐시텍에 대해서 강조를 상당히 많이 해드렸는데 상당히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그 종목인데 바로 이 깎아주는 장비 쪽이고요. 또 여기에 들어가는 실제로 깎아줬을 때 CMP 슬러리입니다. 우리가 이제 제가 항상 이렇게 보시면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사포를 가지고 말씀드렸었죠. 남북결을 이제 부드럽게 만들기 위해서 사포로 깎는 것처럼 CMP 슬러리가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반도체 표면을 깨끗하게 깎으면 이제 반도체 해도도가 선명해 보이겠죠.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 캐시텍이 주력을 하고 있고 솔브레인, YC캠, ENF 테크놀로지, 동진 세미캠. 그러니까 동진 세미캠 같은 경우도 상당히 어떤 많이 포함이 되는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유망하게 보는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동진 세미캠 부분 말씀드리고요. 네, 캐시 같은 경우 기업도 좋은데 주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안 오는 기업에서는 동진 세미캠을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CMP 패드 같은 경우는
FNX, S테크 같은 기업이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어닐링 관련된 이제 장비 쪽을 소개해드리게 되면 대표적으로 레이저 어닐링 쪽을 보시면 이제 이오테크니스하고 DIT라는 기업이 이제 핵심적인 기업이고요. 최근에 HBM 쪽으로 주목을 받으면서 떴던 게 바로 고압 수소 어닐링 쪽, 네, HPSP라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특히 RTP 쪽으로 이제 오닉 IPS하고 AP 시스템 관련해 연결되기 때문에 나중에 이 전공정 쪽으로 연결되면서 또 오닉 IPS도 또 HBM에서 또 그런 부분도 어닐링 쪽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수혜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 배송 공정입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반도체가 실제로 여기에 보시면 전기기를 연결해주는 공정이라고 일단 간단하게 한번 알려드리고요. 네. 네,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EDS 공정인데 바로 첫 번째로 연결해서 반도체를 테스트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반도체가 제대로 만들어졌는지 수율하고 연결되어 있죠. 그런 부분에서 테스트하는 과정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여기에 전반적으로 밸류체인 연결돼 보게 되면 이제 검사가 중요하다고 했죠. 그래서 검사 쪽이 연결되기 때문에 검사하고 자동화 설비에 보면 과학 검사 관련된 기업이 이제 넥스틴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자 현기액을 통해서 이제 확인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파크 시스템 같은 기업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고요. 자동화 설비로 이제 연결해서 한번 다시 연결해 보면 이제 대표적으로 이런 부분이 있는데 저는 뭐 이런 기업들이 다 이제 핵심적인 기업이죠. 넥스틴, 파크 시스템즈 그리고 사이맥스 쪽도 중소형주 안에서 이제 연결해서 만약에 전공정 쪽에 투자가 확대된다면 이 사이맥스 실적으로 이제 반도체 로봇 같은 역할을 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체크해서 말씀드려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 그에 실적으로 이제 증설하게 되면 우리가 환경적인 부분에서 연결된 부분이 크고 작용될 텐데요. 뭐 가스 배관 설비는 오니홀딩스가 있고요. 이런 기업들은 있으니까 한번 간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중요한 기업은 에로티 베큐움이 이제 진공 펌프 쪽이고요. 우리가 진공 상태에서 반도체를 공정하기 때문에 OLED, 뭐 태양광도 다 들어가야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공 펌프 쪽으로는 이제 에로티 베큐움이 중요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공정의 화학 공급 장치가 공급되는데요. SDI하고 이 한양 ENG 관련된 기업이 핵심적인 기업이고요. 네, 크린룸 쪽으로는 이제 신성 ENG, 한양 ENG 이런 기업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크러버와 칠러 쪽, 네, 이런 그 유해가스를 어떤 처리해주는 장비 쪽이 이제 스크러버고요. 특정 온도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IT 쪽은 네, 그 부분에서 온도 조절 장치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유니셈하고 GST 같은 기업이 이제 핵심적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후공정 관련해서 이제 뭐 지금 이제 시간이 짧기 때문에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웨이퍼를 통해서 실적으로 이렇게 칩을 실적으로 연결해서 만들어지게 돼 있죠. 그래서 칩을 이렇게 그냥 쓰는 게 아니잖아요. 잘라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기판 쪽에다가 이제 연결해서 접착하게 되어 있는데 다양한 패키징으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마지막에 실적 까만색으로 칩도 만들어주고요. 마지막 이런 제품이 나오게 되는데요. 이런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그림으로 한번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후공정 밸류체인 관련된 기업이 이제 후공정, 후공정, 하나마이크론, SF 반도체, 레페스, LB 세미콘 같은 기업들, 또 기판이 중요하죠. 기판에다가 하기 때문에 기판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이스페타시스가 AI 쪽으로 떴는데요. 그리고 기판 검사하는 쪽, 인터프레스라든지 고영, 이런 기업들이 계속 주목받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또 기판을 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해서 이런 부분 말씀드립니다. 시간이 이제 이런 그 밸류체인에 대한 부분이 이제 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그 후공정 테스트 과정에 있는 기업들, TSE, 니노공업, 레이저셀,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이제 주가가 움직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후공정에서 질적 제품 만들어 테스트를 해야 되겠거든요. 테스트 쇼컷에다 넣는 게 뭐 이런 기업들이 이제 반영되고요. 테크잉하고 또 이런 프로브 스테이션, 두산 테스나 같은 경우가 이제 비메모리 쪽하고 연결점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부분에 봤을 때는 네, 한번 말씀드리는데 대표적으로 예전에 TSA에서도 한번 그 유망주라 소개해드렸죠. A4를 여기서 놓고 전공정에서 테스트하는 그 부분들이 프로브 카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 인터페이스 보드에서 여기 칩을 여기다 넣어서 테스트하는 과정들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TSA 테스트 소켓 같은, 그러니까 아까 이런 기업들이 분류되어 있잖아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런 기업들은 제가 그 와우넷이라든지 이렇게 오실 찾아오시면 자료집을 제공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벨체 여기 다 설명 못 드리니까 벨체. 그래서 후공정 패키지 쪽에 아까 대표적으로
이 HBM 만드는데 이런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초반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네. 그래서 검사 쪽으로도 한미반도체, 오로스 테크놀로지, 특히 HBM하고 연결된 부분에서 이제 기술에 들어간 부분에 오로스 테크놀로지도 이제 포함이 됐죠. 그래서 패키징 검사도 뭐 인텍플렉스라든지 펜트론, 고영것, 고영이라는 기업이 상당히 많이 뜨죠. 그래서 그만큼 니노공업이라든지 한미반도체 이런 기업들이 좀 많이 주목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이제 전략 좀 말씀드리고요. 시간에서 이제 밸류체인 그 부분은 제가 자료집을 좀 형성해가지고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이런 부분을 가지고 우리가 수익을 극대화하는 단기, 중기 전략적인 측면에서 추세 매매하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이제 첫 번째로 이동 평균선을 활용한 매매법, 네, 또 이걸 또 추세선을 그어놓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주가는 이제 일정 방향으로 가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네, 그만큼 이제 주목받게 되면 거래가 실리면서 매수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가는 그래서 파동이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상승과 하락과 파동. 결국은 그래서 일정한 방향으로 가려는 게 바로 사람들의 투자 심리가 반영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올라갈 때는 매수하려고 힘이 상당히 크고요. 또 내려올 때는 그만큼 매도하는 힘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정 방향으로 가는 특성을 이용하는데 그걸 속성을 우리가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가 아까 보시면 어떻습니까? 한번 올라갈 때는 강하게 올라가고 이렇게 파동을 탑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추세라는 겁니다. 추세를 만들어진다. 이걸 이용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사가지고 네, 저는 뭐 이런 제가 방송에서 보면은 이제 보통 이런 수령 구간에서 종목들이 많이 급등 나오는 거 많이 보셨을 거죠. 네, 보셨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서 매수하시는 거죠. 대부분 거래가 어디서 실립니까? 이 부분하고 이 부분에 많이 실리는데요. 거꾸로 매매하지 마시고 가능한 아래쪽에서 수렴하는 과정을 이용해서 매매한다면 좋겠죠. 그러니까 원디바이스 AI 제주반도체 같은 경우도 이 수렴의 과정들, 수렴하고 나서 한번 거래에 실렸다가 눌림목 구간에서 4,800원 정도에서 한번 소개했는데, 네, 거의 700분까지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수렴하는 과정. 한번 이제 방향을 잡고 가니까 어떻습니까? 한쪽 방향으로 쭉 가잖아요. 그만큼 힘이 더 많고 거래가 많이 실려주면 그만큼 더 많이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추세를 잘 보면 5일선과 우리가 이동평균선 21선, 61선, 파란색, 120선이 흐름을 타면서 이렇게 가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말씀드리면 우리가 수렴한 과정들 잘 포인트를 잡고 간다면 좋겠습니다. 네오센도 CS 다 공통점이죠. 보면 어떻습니까? 제가 이동평균선을 좀 수렴하는 과정들, 모아지는 과정들. 네, 보시면 대부분 여기에서 에너지가 나올 때는 전반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이동평균선이 없잖아, 이쪽에.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저항이 없다는 거죠. 저항이 없기 때문에 어떤 모멘텀이 형성되면 강하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거 한번 소개해드렸는데 이런 흐름들 제가 이제 연갈에서 방송에서 이렇게 유망적으로 소개했던 종목들 대부분 이렇게 올라왔던 것 같습니다. 예, 하나마이크론도 이렇게 쭉 하락하다가 이제 추세 반 수렴하고 나서 올라왔죠. 이런 포인트. 근데 우리가 뭡니까? 추세 방향은 이쪽으로 쭉 올라온 거 보면 어떻습니까? 한쪽 방향으로 쭉 가니까 61선이라든지 120선 라인대가 쭉 상승 방향이죠. 그러니까 주가는 이제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파동을 타면서 이렇게 흐름도 타는데 단기적으로 대응하신 분이라면 여기서 5일선에서 또 5일선을 벗어나면 매도해서 대응할 수 있었겠죠. 네, 이 부분들. 그래서 한번 포인트로 말씀드려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이런 내용들 보여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네, 결국은 두 가지 측면에 있습니다. 단기로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중기로 장기로 할 것인가. 그래서 저는 포인트는 21선과 네, 61선, 120선 이렇게 흐름들 잘 체크하시고 단기로 초단기라면 나는 5일선을 보시면 되겠죠. 5일선에서 거래 실리면서 타면 그때 매수, 타고 가다가 5일선에 벗어나면 매도 이렇게 어떤 규칙을 어떤 기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하면 매매하는데 편할 겁니다. 이호 특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자리에서 다 대부분 이렇게 매수 포인트를 잡아드렸는데요. 한번 이제 어떻게 매매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테크닉 같은 경우도 보면 제가 여러분께 이제 이 자리에서 한번 올라오면서 이동평균선 다 어떤 돌파하면서 올라오면서 제가 이 종목은 팔지 말라고 했었죠. 왜냐하면 추세를 타고 갈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네, 결국 아까 말씀드렸죠. 모멘털 측면에서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쪽이었고 후공정에서 테스트 물량이 많아지면 테스트 핸들러 장비도 많이 커지겠죠. 거기에다가 네, 이동평균선들이 이렇게 돌파하면서 올라가기 때문에
그래서 한번 팔지 말고 21선이 60에서 120선이 올라가는 상황들 연결되기 때문에 한번 그 부분에서 지속적으로 보유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한번 기본으로 돌아와서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결국은 이동평균 추세 매매법을 통해서 우리가 저점과 고점에서 연결해서 매매를 해볼 수가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핵심적으로 이동평균선은 네, 주가의 방향과 추세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동평균선 통해서 한번 매매하는 방법을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평균선은 정의해보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일정 기간 동안의 주가를 산술평균하는 선이죠. 가격으로 이제 선으로 표현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21선 같은 경우는 20일 동안 이렇게 가격적으로 이제 더해서 20일로 나눠 평균한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선으로 보기 좋게 편하게 보여준 겁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그래서 이렇게 이동평균선은 결국은 평균 가격을 표시한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5일선은 일주일 동안이니까 일주일 동안이 5일 거래되잖아요. 그래서 5일선은 일주일 거래, 21선은 한 달, 60일선은 네, 대체적으로 보면 이제 한 3개월 정도, 120선은 6개월 정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제가 그 기본의 단기 평선에 대해서는 5일선과 21선 나눠주는데요. 또 응용하신 분도 계십니다. 네, 31선과 33일선.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 이제 숙달 되신 분들 이용을 많이 하고요. 중기 이동평균선은 60일선, 장기는 이제 기본으로 한 100일선 정도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제 200일선도 보고 240선도 보기도 합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어떤 네, 보기에 좀 맞춰가지고 하시면 되는데, 일단 5일선은 이제 이동평균선 하는 매매하는 방법들, 단기로 이용하신 분들을 활용하시면 좋겠죠. 예, 아까 말씀드린 5일 동안 흐름이라서 일주일이겠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그 평균 가격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주가가 내가 여러분들이 10,000원 정도 들고 있는데, 주가가 갑자기 이제 1,100원, 200원 올라가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죠. 더 사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것처럼요. 투심이 살아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5일 동안 평균하는 가격의 시세를 돌파한다면 사람들 투심이 살아나면서 이제 매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SM을 우리가 이제 5일선만 다 다른 이평선들 다 받고 5일선만 봤을 때 이 자리에서 한번 처음 매수의 포인트가 나왔죠. 거래도 실리면서. 그러니까 저도 이제 거래량과 같이 보면 더 좋겠죠. 그냥 진짜인지 가짜인지. 근데 거래량이 실렸습니다. 거래 실리면서 5일선을 돌파했거든요. 이 자리에 매수로 보면 됐죠. 그 다음에 한 번 더 돌파시키죠. 살짝 깼다가 그러면 거래 실리면서 평소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이때가 매수의 포인트가 됐던 거죠. 쭉 타고 가다가 네, 흐름들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일선을 깨기 전까지는 들고 간다면 이만큼의 어떻게 보면 단기 수익을 거둘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용해 볼 수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카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 같은 경우도 네, 그런 흐름들 이어질 수 있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 반대로 5일선에서 만약 이탈할 경우 아래쪽에 내려가면 어떻게 될까요? 단기적으로 이제 팔고자 하는 물건량들이 나오겠죠. 보통 보면. 그래서 반대로 내가 10,000원에 들고 있는데 9,900원, 9,800원 떨어지면 팔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죠. 그런 부분에서 단기적으로 이제 매도가 나오게 되는데 이 그 차트를 보시기면 어떻습니까? 이 자리에 아까 5일선을 돌파하면서 매수 신호가 떴죠. 매수했으면. 근데 쭉 올라가서 어떻습니까? 5일선을 깨니까 네, 여기서 이제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보면 이런 식으로 좀 잡아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 자리에서 매수 신호가 됐고 매도. 그러니까 우리가 매수하고 매도를 포인트를 잡아볼 수 있었겠죠? 네, 단기적으로 해서 인터플렉스도 보면 제가 처음에 5일선에서 돌파하면서 실제로 거래가 실리는 자리에서 한번 소개해드렸던 건데요. 그 이하 보면 네, 이렇게 급등이 나왔었죠. 단기적으로. 실적으로 제가 방송에서 이 자리에서 소개했던 그 포인트를 잡아드렸습니다. 그리고 중기적인 매매에서는 21선을 잘 활용하시면 좋은데요. 21선은 이제 20일 동안, 그러니까 한 달의 흐름이기 때문에 단기 중기 전략으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21선이 이제 우리가 상승 추세이냐, 하락 추세이냐, 아니면 주가가 21선 위에 있느냐를 이용해 볼 수 있는데요. 추세를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내가 매수해가지고 아까 단기적으로 전략적으로 할 수 있지만 좀 길게 뭐냐면 이제 수익을 50%, 100% 내기 위해서는 추세를 타고 가는 걸 잘 보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요. 보통 여기 보시면 21선은 어떻습니까? 상승 추세, 주가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21선만 이제 따로 이제 이렇게 설정한 건데 HTS 여러분들도 다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1선을 보면 어때요? 상승 추세의 구간들, 이 구간까지 꺾이기 전까지는 지속적으로 들고 갈 수 있겠죠. 여기 상승 추세의 구간. 그러니까 이만큼의 어떤 수익을 좀 더 극대화했다면 적어도 50%의 어떤 수익 구간들, 잘하면 30에서 70% 수익 구간을 이 21선 통해서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승 추세를 이용해 보자. 네, 꺾이기 전에. 그러니까 이 정도의 흐름 어떻습니까? 반대의 경우는 매수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추세를 돌릴 때 이용을 하면 좋은 흐름들 이용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락 추세일 때는
네, 여러분들이 이제 웬만한 구간에서 반등이 나올 수 있지만 저항이거든요. 이동평균선은 이렇게 타고 갈 때는 이제 상승 추세이면서 지지선 역할을 해주거든요. 근데 반대로 내려올 경우에는 21선은 말씀드렸죠. 평균 가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올라오면 본전 가격 때문에 본전 생각 때문에 매도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주가가 보통 올라오면 21선을 올라타면서 올라가는 경우 추세를 타면서 가는 과정이 중요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락 추세일 때는 조심하셔야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이동평균선은 이제 주가의 평균적으로 이제 아까 주가 방향을 보여주고 있죠. 우리가 보시면. 그래서 그 부분을 이용해 보자는 겁니다. 중장기 추세 매매법에 대한 핵심을 활용해 본다면, 61선과 100선, 개념 정리해드렸죠. 주가가 큰 방향을 알려주는 경우가 이 중장기 이평선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한 달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실적으로 60일은 3개월, 이렇게 100일선은 6개월이기 때문에 큰 방향을 보여준다고 보시면 되겠죠. 상승하면 계속적으로 상승하고 꺾이서 내려가면 지속적으로 하라는 경우에 방향성을 이 60일선과 100일선을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우리가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가 우리가 이제 그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에서 대응해 보면 이 파란색 선이 60일선이거든요. 그리고 이 주황색 선이 120선입니다. 그러면 이걸 한번 보면 어떻습니까? 추세를 타고 올라가는 경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61선이 지속적으로 상승하죠. 그리고 120선이 꺾이지 않으면 이렇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와이드에서 이러는데요. 그러면 이런 기업은 어떻습니까? 주가가 오르락내리 하죠. 오르락내리 하는데 보시면 어떻습니까? 길게 보면 이렇게 중장기 추세가 이렇게 긍정적으로 연결되면서 주가가 상당히 많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도 여러분들 이제 투자 성향에 나는 좀 중기적으로 장기적으로 투자하신 분이라면 중요한 부분 60일선과 120선을 같이 보면서 이용하시면 되겠죠. 왜냐하면 중간에 올라가면서 중간에 중국을 괴롭힌다든지 이런 이야기 나오면 또 반도체가 또 쉬었다가 또 이런 과정들이 막 나오잖아요. 중간에 시장의 대변수에서 악재가 나오거나. 근데 결국은 60일선, 120선 타는 이런 구간은 이어진다면 상당히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반대로 시젠 같은 경우 중장기적 하락했잖아요. 보시면 이런 기업들은 60일선과 120선이 이렇게 내려왔지 쭉 하락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길면 길수록 상당히 하락폭이 컸다는 걸 기억하시면 돼요. 상승할 때는 길면 길수록 상승했던 것처럼요. 그래서 작년에도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구간도 있고 하나의 포인트 하나 더만 보여드리고 이제 마무리해서 말씀드리면 한미반도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역배열이 있었습니다. 하락했었어요. 이렇게 120선하고 61선의 하락이 있었거든요. 근데 분명히 또 수렴하고 나서 돌리는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이 구간이죠. 만나죠. 이평선이 만났어요. 역배열했어요. 그러니까 101선과 61선, 21선이 쭉 내려오다가 이제 주가가 조금씩 반응하기 시작했죠. 하락해서 추세에서 딱 61선을 계속 타고 내려왔었잖아요. 근데 보면 이제부터 61선을 벗어난 거죠. 하락 추세에서 이게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하락 추세에서 일단 벗어났다. 그리고 올라가지만 바로 올라가기 힘들죠. 대형 호재가 나오기 전까지는. 근데 이런 과정에 이어지면서 어떻습니까? 보시면 여기 61선이 이렇게 하락하다가 올리기 시작했죠. 이렇게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101선도 하락하다가 쭉 보시면 이렇게 돌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제일 먼저 5일선에 올라가겠죠. 5일선 올라가고 그 다음에 21선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61선 올라가면서 정배열된 겁니다. 이게 역배열이고 역배열에서 정배열로 넘어간 시점. 결국은 이 만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그 이평선들이 수렴하는 과정들. 이게 수렴 패턴이 나오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해서 하락 추세에서 이렇게 만난다. 이평선이. 왜냐하면 꼬였던 흐름에서 이제 다시 정으로 넘어가는 시점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주가의 킹 포인트가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이제 대부분 이런 그 한미도 그랬고요. 이오테크스, STI, 하나마이크로 다 이런 구간에서 다 이게 잡아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닥에서 잡아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익률이 세 자리가 나올 수 있는 부분도 여기서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포인트로 그래서 정배열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 보시면 추세 이 자리였죠. 아까 보여준 이 자리에서 쭉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모든 종목들은 이런 흐름이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고, 그래서 제가 한번 키포인트로 한번 추가적으로 알려드렸습니다. 시간이 이제 짧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한번 포인트를 좀 알려드렸다는 거 말씀 좀 드리고요. 그래서 추세 방향에 따라서 한번 대응해 본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보면 이렇게 어떤 추세선도 그려놓고 볼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래서 오늘은 이동 평균선에 대한 추세를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소개해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자료 가지고 또 만나뵐 테니까요. 또 끝까지 한번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송재호 파트너의 일타고수 매매법 첫 번째 시간. 오늘은 추세 매매 방법과 반도체 밸류체인을 살펴봤습니다. 시장의 추세를 분석하고 핵심 종목을 찾아내는 일타고수의 투자 전략으로 여러분도 진정한 주식 고수로 거듭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청자분들을 위한 무료 온라인 특강도 준비되어 있는데요. 송재호 파트너의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한국경제TV 홈페이지에 접속해보세요. 송재호를 검색하시면 방송에서 못다한 이야기를 아낌없이 전해드립니다.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서듯 일타고수의 머리 꼭대기에 올라서라. 와우넷과 송재호 파트너가 여러분의 힘찬 비상을 응원합니다.